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신문을 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9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죠. 청와대, 국회에 평양 함께 가자. 평양 남북 정상회담 함께 가자고 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방 제안에 문 의장도 안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야권에서는요, 무슨 쇼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어제 쏟아냈습니다. 그리고요, 정상회담 방북단은 200명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어제 설명이 나왔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이쪽 끝에 있군요. 현장 조사도 없이 쫓기듯 부숴버린 상도 유치원. 구청이요, 붕괴 나흘 만에 급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동안 붕괴된다고 와달랄 때는 그렇게 안 오더니 철거할 때는 왜 이렇게 또 빨리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내겐 아직 꿈이 있다. 새로운 도전 나선 흑수저 신화. 누구일까요? 중국의 거대 유통기업이죠. 알리바바. 마윈 회장인데 내년 9월에 은퇴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 나이가 54입니다. 은퇴하기는 아직 빠른데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넓고 나는 아직 젊다. 처음 섰던 교단으로 돌아갈 것. 대단한 결정입니다. 후계자 역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한겨레 신문인데요. 메르스 환자와 간접 접촉 70여 명. 소재 몰라. 큰일입니다. 이 중에 혹시라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물론 다행히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모르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70여 명 소재를 지금 정확하게 다 모른답니다. 빨리 파악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를 쭉 훑어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수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고요. 이재용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철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거운 기사, 그리고 재미있는 기사, 다양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메르스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메르스 부실관리 도마. 방금 일면 기사도 봤지만 뭔가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행방묘연한 외국인 50여 명이 뇌간 일상 접촉자입니다. 밀접 접촉자는 아니고, 여기 보면요, 밀접 접촉자는요, 확진자와 2m 이내 공간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제목을 다시 보면 50여 명은 일상 접촉자. 그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에 있지는 않았던 분들이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50여 명이 뇌간이다. 추가 확진된 일파만파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확진자가 병원 갈 때 탄 택시, 그 후에도 23건 결제 확인. 그러니까 확진자가 택시에 탔는데 그 이후에 다른 손님들이 또 그 택시에 탄 겁니다. 그리고 조금 걱정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아내 차 안 탄 감염자, 메르스 사전 인지 논란이다. 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메르스 확진 환자 A씨가 입국 후에 아내가 공항에 온 차를 타지 않고요, 다른 차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마스크를 써라고 미리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인이 뭔가를 좀 알고 이런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공항에서 삼성 서울병으로 이동할 때 자가용으로 마중 나온 부인과 다른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서 사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도 좀 있습니다. 무성한 루머가 사실이라고 해도 A씨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물론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옆에 기사 좀 보겠습니다.
환자 태웠던 리무진 택시, 다른 승객들 23차례 이용.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자, 2차 감염으로 낙관은 이르다. 자, 그리고요, 우리의 좀 생각해볼 문제. 메르스를 대하는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일까? 그 관련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조사가 2배 늘었다는데 2년제 단기직 무늬만 전문가다. 일본 2015년 후 인력을 보강했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공무원으로 채웠고요.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이다. 왜 그럴까요, 그럼? 여기 좀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공무원들이 대거 자리를 채우고 있고 전문가들조차 2년 단기직들이 많아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여기 있습니다. 예산 자체는 충분하지만 의료계 인력들이 지원하기에는 예상되는 처우나 업무량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너무 힘들고 배우도 박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지수 전 부위원장님, 메르스 걱정됩니다. 반드시 잡아야 되고 우리 과거와 같은 이런 실수 절대 되풀이하면 안 될 문제거든요. 이거는 목숨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분명히 낮은 것 같긴 하지만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15년도 저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희생자를 냈고 또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그 사고, 이제 메르스가 또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2015년하고 비교했었을 때 초기 대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약간 향상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빈틈이 여기저기 보인다는 그때보다는 확실히 속도라든가 대응은 좀 기민해 보이긴 합니다만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어떤 초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전에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에서 병원으로 이동했었을 당시에 그 차 이후에 어떤 승객이 탔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야 밝혀진다는 것 자체가 여러 지금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조금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용 전 의원님, 방금 봤지만 이 전문가들 그 자리를 일반 공무원이 채우거나 전문가더라도 한 2년 정도 단기만 근무하고 끝난다. 처우나 대우가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요? 문제죠. 아마 이 메르스라는 게 이제 질병이다 보니까 질병 관련된 그 공부를 했거나 의대생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아무래도 2년 단기제면은 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이 처우를 개선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 준하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런 인력들을 모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가고 이 어떤 수준이 높은 전문가들이 처우가 낮으니까 잠깐만 스치듯이 근무하고 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일반 공무원들로 채우고 있고. 그러니까 마땅한 전문가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또. 마땅한 전문가를 구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았다는 게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야의 전문가는 좀 대우를 해줘도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대우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 2년 동안 있는 기간을 이런 거겠죠. 지금 방금 생각이 난 건데 군 복무를 대신해서 하게 해준다든지 뭐가 됐건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놓고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숫자만 늘리는데 급급해서 2년 단기제로 하고 거기에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라고 어찌 보면 거짓 홍보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좀 인력이 부족한 분야가 어디 이 분야만 있겠습니까? 그 분야 인력들이 다 제각각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도 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메르스 관련된 기사인데요. 갑자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박원순 환자 행적 SNS 공개. 3년 만에 또 복지부와 마찰. 기사가 또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전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 설명이 돼 있군요. 2015년 메르스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메르스 확산 기간 내내 사사건건 다퉜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그럼 어떤 모습이길래요? 일단 제목에 있습니다. 환자 행적 SNS에 공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서울시 메르스 대응 긴급대책회의 현장을 생중계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시 간부가 참석하는 일종의 내부 회의였다. 두 가지군요. 서울시의 이 메르스 대책회의를 생중계하는 부분, 이 내부 회의라는 건데, 그리고 환자의 행적을 좀 공개하는 부분. 그래서 복지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김철근 전 대변인. 박원순 시장 정치인이라서 그러실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아니면 진짜 서울 시민의 그런 건강이 문제가 되니까 신속히 좀 알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일까요? 글쎄요, 그냥 유명인이라면 네. 그 서울 시민과 국민들 걱정하는 차원에서 네. 뭐 본인의 SNS를 이용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이런 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직 서울시장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이면 그 시의 행정력이나 그 공권력을 동원해서 메르스가 확산되는 거, 그다음에 그 환자로 추정되는, 그다음에 네. 그 접촉했던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그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고 이런 차원으로 가야지. 이 틈에 본인을 홍보하는 식의 회의 공개하는 거는 뭘까요? 정보를 다 공개하는 이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으로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회의를? 근데 그것도 내부 회의인데 이거 얼마나 메르스에 관련돼 갖고 국민들이 집중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내부에서 그 상의하고 협의하는 회의가 아니겠습니까? 뭔가 대책이 결정되는 게 아닌데 마치 서울시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박원순 시장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말 서울시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걸 그 얘기하려고 했겠습니다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결국 박원순 시장이 지난 3년 전에도 그 복지부하고 마찰을 빚으면서 독자적으로 막 했던 행동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행동들이 결국은 국민들로 하여금 박원순 시장이 너무 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좀 튀려고 하는, 보여주려고 하는, 뭐 본인이 홍보하려고 하는 그 국민들이 집중해서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해서 좀 얹혀가는 듯한 이런 것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장식 총장님께서 보시기에서는 튀는 겁니까? 아니면 소통입니까? 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낙연 총리도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저는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시스템과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설명드리는 것은 그 첫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는 어떤 시스템과 조치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 저는 집중해야 된다 지금. 일단 입국, 전파 경로, 격리 및 사후 조치 이게 크게 보면 세 단계에서 허점이 자꾸 보이거든요. 입국할 때 쿠웨이트 거쳤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온 비행기가 아니라서 뭐 철저히 검역하지 못했다. 그냥 선의에 의존했다. 저는 이것은 정부 당국에서 할 말은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전파 경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전염성 질환 같은 경우는 입국 경로가 대체로 항구나 또는 그 공항이기 때문에 공항에 격리병동을 즉각 만들어서 오면 검역 즉시 격리를 해서 전파 경로를 초기에 차단해야 된다. 약간이라도 의심이 드는 분은 일단 격리병동에 가서 검사를 좀 더 자세히 받고 나가도록 하는 방법. 그 뭐 삼성병원까지 이번에 삼성병원으로 바로 갔으니까 망정이지 여기저기 다른 병원들을 전전했다 생각하면 사실 모골이 송연해지지 않습니까?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설사 증상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냥 통과를 했어요.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택시를 타서 이동해서 병원을 가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 환자가 환자에게 계속 뭐 우리가 답답하니까 마녀 사냥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네 안 했네. 그렇죠. 그런 논란이 좀 불필요하게 벌어지고 불필요합니다. 있어요. 시스템과 조치를 통해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시스템 그다음에 체계 이런 거는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임기응변으로 잘못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대로 쭉 흘러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게 좀 우리가 항상 말하고 보면은 또 부실하지 않은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번에도 이 사안도 그 사안과 관련이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철거 계획안도 먼지 가림막도 없이 부랴부랴 부쉈다. 상도 유치원 얘기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붕괴 사고까지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철거가 되는 걸 가지고도 참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장면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요. 지금 철거를 작업이 진행되는데 먼지가 이렇게 납니다. 주변에. 이 동네에 살고 계시는 분들 참 이게 피해죠. 말 그대로. 그리고요. 철거를 하는데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운동장에요. 철거 파편이 이렇게 쳤답니다. 그렇다면 뭔가 철거를 하더라도 뭘 가려놓고나 좀 철거를 하든가요. 이렇게 튀도록 놔뒀다는 거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더 보겠습니다. 온 동네가 뿌옇다. 주민들 항의 빗발치자 뒤늦게 살주차 가동. 먼지에 상도 초등학까지 임시 휴교. 뒤늦은 통보에 학부모 분통. 맨날 뒤늦습니까? 뭐가 이렇게 뒤늦어. 여기도 뒤늦은. 여기도 뒤늦은. 또 있습니다. 전문가들 흙으로 덮어 조사 어려워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다. 여기 보면요. 또 있습니다. 급하게 이뤄진 철거 작업은 법으로 정해진 지침도 무시했다. 이거를요. 제가 여기서 한숨 한번 쉬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뒤늦은 대책을 하고 있다. 뒤늦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지수 전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처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민들이 위험성이 있다라고 신고를 했을 때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현장 답사조차 하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 또 그 이후의 처리는 너무 또 일사천리. 그러니까 가림막도 하지 않고 지금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도 생각하지 않고 또 급하게 이루어진 것들 이런 거는 뭐 아무리 비난을 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언론의 관심을 받고 비난을 피하겠다라는 생각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언론의 관심이 없을 때는 별로 사람들이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관심도 안 갖고 그러다가 막상 사고가 닥치니까 이런 식으로 뒷북 행정을 하는 것만큼은 정말로 하루빨리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현장에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도대체 관료주의라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좀 파헤쳤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철거도 물론 빨리 해야 되고 중요합니다마는 그로 인한 또 2차 사고, 3차 사고 같은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재영 전 의원님, 사실 뭐 위험하니까 일단 너무나 위험하게 매달려 있는 거는 철거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원인 조사라는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꽤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 시간도 좀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밀한 원인 조사를 이루어질까지 어느 정도 보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게 현장인데. 당연하죠. 아까 메르스와 같이요. 이것도 보면은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이 돼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1차 붕괴가 있은 이후로는 그 인근에 접근을 못하게끔 다 막아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 붕괴된 부분이 또다시 붕괴가 된다 하더라도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딴 사람의 말을 인용해 보면은 거기가 또 붕괴돼서 사람이 다칠 이유는 없었다라는 말씀들이 나오고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조금 더 보존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투입해야 되지 않았냐. 또 철거되는 그 과정 자체가 여기 신문에서도 좀 다루고 있지만은 모든 절차, 그나마 있는 어느 정도의 행정 절차가 다 무시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 동작구청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왜 이러한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급급하게 뭔가를 묻어두려고 뭔가를 회피하려고 뭔가를 숨기려고 했던 것 같은 모습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숨기려 했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좀 뭔가 차근차근 가고 뭔가 제대로 간다 그런 느낌 분명히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